안녕하세요. 전 50대 여성입니다. 갓난아이 때 지방의 한 보육원 앞에 버려져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제가 지냈던 보육원은 아이들이 50여 명으로 꽤 규모가 컸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음식이나 지원품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자상하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보육원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6살 때까지는 원장님이 제 엄마인 줄 알았고 그제서야 원장님이 저를 만나게 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봄날, 원장님이 봄나무를 캐려고 보육원을 나서는데 대문 앞에 포대에 감싸있는 저를 보게 되었다고 하세요. 포대에는 제 이름과 생일, 그리고 잘 키워주세요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라는 손글씨로 쓴 메모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제겐 엄마 아빠가 없냐고 원장님께 떼를 쓰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원장님은 저를 안아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저는 또래들보다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야 꼬맹이, 너 조금 이따 급식할 때 몰래 우유 하나 더 가져와. 그거 선생님이 한 사람당 한 개씩 주는 거잖아. 그걸 내가 몰라? 선생님 몰래 훔치라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훔치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다 선생님이 보시면. 왜? 하기 싫어? 너 지난번처럼 손 좀 봐줄까? 아니, 알았어. 우유 가져올게. 점심시간 다들 한 줄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배식을 받았습니다. 배식 선생님은 한 분이신데 일할 게 많아서 배식할 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각자 알아서 밥과 반찬을 가져가 먹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떨려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반찬을 추가로 더 담느라고 딴 데 신경을 쓰고 있으셔서 제 우유 한 개를 식판에 담고 우유 하나는 제 주머니 안에 빨리 집어넣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친구가 부르더니 우유는? 여기. 너 소질 있다. 잘하네. 이런 식으로 우유 나오는 날은 한 개씩 더 챙겨. 아, 그리고 요구르트나 김 나올 때도 오늘처럼 똑같이 더 가져오면 되는 거야. 뭐? 계속 이렇게 가져오라고? 나 오늘도 심장 떨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해? 야, 너 좀 이따 집합시킬까? 뭐가 그리 말이 많아? 알았어. 근데 이걸로 뭐 하려는 거야? 더 먹고 싶으면 원장님께 말하면 주실 텐데. 너 같은 어린애들이 뭘 알겠냐? 이게 다 돈이라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파는 거라고. 애들이 안 살 수 없게 만들지. 그거 나쁜 짓이잖아. 야, 네가 뭔데 나쁘다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너 이거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하면 끝장날 줄 알아? 항상 같이 뭉쳐다니는 친구 3명은 왜소하고 만만한 아이들을 골라서 괴롭혔고 우린 보복이 무서워서 선생님께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식사 시간에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우유 한 개를 집었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들켰구나 싶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경자야, 고마워. 내 거 챙겨줘서.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남자아이는 저랑 동갑인 지훈이었습니다. 이름만 아는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아이여서 더 놀랐습니다. 지훈이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동안 지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김지훈, 밥 먹고 나서 소각장에서 봐. 그래, 나도 할 말 있어.
한참 후 아무도 없는 소각장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너 아까 내가 무슨 짓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뭐? 그럼 왜 선생님한테 이러지 않았어? 너도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너 알고 있었어? 우연히 알게 되었어. 어느 날 보육원 건물 뒤에서 걔네들 무리한테 너 괴롭힘 당하는 거 봤어. 우유 빼돌려서 가져오라는 것도 들었어. 예전에 나도 그 애들한테 당했거든. 근데 내가 원장님한테 투서 올린다면서 쇼를 하니까 나는 이제 안 괴롭히게 되었어. 그 대상이 이제 네가 된 거야. 나 그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밤에 잠도 잘 못 자. 보육원을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이 있어. 그런 나쁜 애들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혼쭐이 나야 돼. 지훈이는 배급받은 과자를 몇 개 안 먹고 모아놓고 있었고 그걸 저한테 주며 그 무리들한테 주면서 나 이제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그 애들이 화나게 자극하라고 합니다. 지훈이가 시키는 대로 그 애들을 불러서 새 과자를 주니 좋아하더라고요. 야, 한경자, 진짜 말귀를 알아듣네. 이 과자들은 어떻게 빼돌렸대? 과자는 잘 팔리지. 비싸게 팔 수 있겠다. 그러면서 니들 다시 나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하니 한 애가 제 뺨에 손을 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때 원장님이 오셨고 전 원장님 보시라고 일부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 지금 경자한테 손댄 거야? 아유, 원장 선생님, 그게 아니라. 경자야, 울지만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 물건들은 다 뭐니? 얘네들이 제 물건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배식 나오는 우유며 요구르트를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안 가져오면 이렇게 겁을 줘서 너무 무서웠어요. 니들 셋, 경자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리고 이번 일은 비상회의 소집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하겠다. 한경자, 미안해. 이 모든 건 지훈이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원장님께 직접 보여주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원장님을 그곳으로 오시게 한 거였어요. 담벼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지훈이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더라고요. 그 이후에 원장님은 그 3명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 매일 반성문을 쓰게 하고 보육원 청소와 잡초 뽑기 등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원장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다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너무 고마웠어요. 이 일로 지훈이와 단짝이 되어서 늘 같이 다녔습니다. 지훈이는 동갑이지만 어른스럽고 똑똑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숙제도 많이 도와줬어요. 고등학생이 되어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지훈아,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사업해서 집 사고 땅 사고 재벌이 될 거야. 우리 같은 애들이 무슨 재벌이 되냐? 너 공부 잘하니까 의사나 변호사 돼도 잘할 것 같은데.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지금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고아라는 딱지는 내 출세에 평생 짐이 될 거야. 공부만 잘한다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줄 알아? 절대 우린 그런 직업 못 가져. 그런 허황된 꿈은 일찌감치 접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길밖에 없어. 그래야 고아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거니까. 지훈이는 반에서 1등을 하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 마치면 식당일, 우유 배달까지 2-3가지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겐 아빠같이 든든한 존재였고 점차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희는 보육원에서 독립해 저는 식품공장에서 취직해서 기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기숙사가 있어서 주거비를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훈이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우유 보급소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직원 관리와 고객 유치 홍보까지 나서면서 일을 잘해서 사장님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고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셋집부터 마련하자고 계획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해주면서 악착같이 1년 동안 돈을 모아 작은 전셋집을 구해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대신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겁니다. 경자야, 나 돈 많이 벌면 너 웨딩드레스 입고 면사포 꼭 씌워줄게. 그리고 우리 외국에 신혼여행도 가자. 결혼식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결혼식에 쓸 돈 있으면 우리 생활비에 보태겠다. 그래도 지훈이 네가 적금을 많이 들어서 전셋집까지 구하게 됐잖아. 우리 나이에 그거 대단한 거야. 보육원에서는 다 같이 방을 썼는데 이렇게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 서울 변두리에 방 2개짜리 단독주택의 2층 집이었는데 옥상이 있어서 화분도 키울 수 있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저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보급소가 불이 나면서 하루아침에 남편이 실업자가 된 겁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던 남편은 사장님이 싸게 보급소를 인수해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계획이 어긋난 거였죠. 남편은 회사에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씨, 보육원 출신이네? 제가 보육원 나온 게 문제가 되나요? 저 오해셨구나. 뭐 그렇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저희와 같이 일하려면 서로 신뢰가 중요한데 그런 기관에서 자란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보육원 나와서 의사 판검사 되는 사람들 TV에서 안 보셨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 가진 이런 회사 제가 싫습니다.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사회에 환멸을 느낀 남편은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저도 괴로웠습니다. 충분히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20대 초반에 저렇게 사회와 단절한 채 폐인처럼 지내는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돈도 더 모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적금 들고 있는 거 해약하고 나 직장인 대출 받아서 작은 가게라도 해보자. 우리가 돈이 어딨어. 대출 받는 거 다 빚이잖아. 한번 빚지면 평생 그 덫에서 못 빠져나와. 함부로 대출 받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 내가 정규직이니까 대출금도 많이 나온대. 얼마 전에 주인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다가 이 동네에 오래된 슈퍼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더라고. 노인 부부가 하던 건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정리한다고 하던데 그거 우리 해보면 어때? 슈퍼? 요즘 대형마트가 있어서 동네 슈퍼는 장사가 안 될 텐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며칠 동안 거기 손님처럼 가봤는데 그 주변에 병원과 공장이 많아서 음료수 선물 세트며 식료품들이 대량으로 많이 나가더라고. 사장님이 배달할 사람 없다고 오히려 거절하더라고. 그리고 옆집의 미용실 사장님께 물어보니 그분들 슈퍼에서 그 건물 사셨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상권이면 괜찮은 것 같아. 다음날 남편과 전 부동산에 들렀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서 지금 가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해서
저흰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슈퍼가 워낙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 깔끔했어요. 와, 이렇게 수리하고 나니 너무 보기 좋다. 이게 우리 가게라는 게 꿈만 같아. 이 가게가 우리 미래야.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전 사장님처럼 나도 꼭 건물 살 거야. 그래, 당신 어릴 때 꿈이 재벌이었잖아. 꼭 그렇게 될 거야. 남편은 다른 슈퍼보다 2시간 일찍 문을 열고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 매상이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이 없다 보니 밤늦게 찾아오는 손님이 더 많았어요. 워낙 장사 수완이 좋은 남편은 주기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나 가게마다 다니며 슈퍼 홍보를 했고 무료 선물 이벤트도 하면서 손님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운터를 맡고 남편이 직접 배달까지 해주게 된 거죠.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인근 회사에서 단체 주문이 늘었고 금세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안정이 되면 아이를 갖자고 남편과 약속했고 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아이를 봤을 때 저와 남편은 눈물부터 났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로 자란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슈퍼에 딸린 작은 방에 갓난아이를 두고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손님이 시끄럽다고 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에서 키우게 됐어요.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도 항상 슈퍼에서 지내다 보니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척척 가게 일을 돕더라고요. 아빠, 냉장고에 콜라 떨어졌잖아. 콜라 내가 채워놓을게. 아빠가 깜빡했네. 우리 민재, 그거 아빠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빠 일할 때 어깨 너머 본 거지. 이렇게 우리 세 식구 슈퍼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슈퍼는 더 번창해서 큰 대형마트 몇 개를 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꿈꿨던 자산가가 되었던 겁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이런 생활들이 많이 낯설었습니다. 수입은 다 통장에 입금하고 우리 부부는 여전히 직원 없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창시절에 속 한번 썩인 적이 없이 착하고 공부를 잘해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민재야, 너 이제 고3인데 진로는 결정했니? 아직 고민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도와서 슈퍼에서 일하다 보니 재밌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대학 가서 비싼 등록금 내는 것보다 부모님 슈퍼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너 지금 반에서 5등 안에 들고 선생님도 기대가 크신데 대학은 가야지. 엄마 아빠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엄두도 못 냈어. 꿈조차 꿀 수가 없었단다. 엄마 아빠가 악착같이 이렇게 돈을 번 건 오로지 민재 너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너 꿈을 포기할 일은 없게 해주고 싶었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엄마는 민재가 돈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민재 실력이 아깝잖아. 사실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부모님 뜻 알았으니까 고민해 볼게요. 그래, 우린 너가 뭘 결정하든 네 뜻 따를게. 대신 대학은 꼭 가는 거다? 네, 아빠. 아들은 과외 한 번 안 받고 혼자서 도서실을 다니며 공부에 더 매진해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바람대로 졸업 후에는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첫 직장은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수십 명 있고 이곳에 오는 의뢰인들은 기업 대표나 굵직굵직한 사건을 의뢰하는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신입이라 선배들 재판을 도우며 차츰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 의뢰인이 방문해서 데스크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곳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임금 체불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여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무성의하게 체불 금액은 얼만데요? 그런 건 변호사님 상담하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말하긴 좀...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5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아서 소송하려고요. 5명요? 저기 신청서 작성하시고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연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주머니, 여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에요. 저희 변호사님들 며칠 몇 달 전에 약속 잡아야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기본은 알고 오셔야죠? 그렇군요. 저기서 기다릴게요. 여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지만 여자 직원은 이쪽은 신경 쓰지도 않고 다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30분이 지났는데요. 기다리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30분이 더 지났고 여자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기요.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시면 그냥 가시던가요. 저희 말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가면 더 빨리 처리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가라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여자 쪽을 쳐다봤고 경비원이 와서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경비원이 여자를 밀치자 넘어졌고 이때 아들이 와서 지금 여자분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곳은 고객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미스 김이 진상 고객이라면서 내쫓으라고 해서요. 제가 해결하겠으니 가서 일 보세요. 네, 김 변호사님. 소송권 때문에 변호사님 연결을 부탁했는데 1시간째 기다리라고만 해서 저도 답답해서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우선 무슨 일인지 제 방으로 가셔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방은 선배 변호사와 단둘이 쓰고 있었는데요. 선배가 아들을 부르더니 김변이 아직 순진해서 우리 회사 분위기를 모르는구나. 아까 미스 김이 왜 이 여자분 기다리라고 한지 알아? 딱 봐도 사이즈가 작은 건이니 변호사들이 다 거절할 게 뻔하니까 기다리다 보면 돌아가겠지 그런 거라고. 그런데 김변이 데려오면 어떡해? 돈도 안 되고 시간 낭비라고. 선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사정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의뢰인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고객은 다 평등한 거잖아요. 저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선배님들이 안 맞는다면 제가 더더욱 이분 사건 진행하고 싶네요. 김변은 아무튼 독특해.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여기 앉으세요. 전 김민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건지 편안하게 말씀해보세요. 네, 전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콜 실적이 안 나와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월급을 한 달, 두 달 늦추는가 하면 근무 시간 외에 밤늦게까지 오늘 할당량을 채우라면서 야근 수당 없이 계속 야근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2주 전에 우리 지점 콜센터를 폐업한다고 일방적으로 전달받았고 저희 강제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밀린 월급, 퇴직금, 수당 다 합쳐서 개인당 3천만 원 정도 돼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요. 돈을 달라고 했을 때 회사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 경리부며 비서들은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라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회사 대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하고 문자해도 연락이 안 돼요. 가타부타 답변이라도 해줬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데 화가 나서 어떻게든 돈 받아내고 이런 악덕업주들은 벌받게 하고 싶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 소송에서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 회사의 모든 걸 걸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아서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건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거라고요. 또 다른 피해를 입으신 거 없으세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소장 쓸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작년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남편이 딸의 양육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가정을 파탄냈는데도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딸을 키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 6개월 넘게 월급이 안 들어오니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딸을 빼앗겼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요즘엔 유책 배우자들이 더 뻔뻔하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뺏을 건 다 뺏어가더라고요. 저도 재판 진행하다 보면 정말 화날 때 많아요. 저 이번 소송 이겨서 돈 받으면 다 딸한테 주려고요. 엄마 아빠 잘못으로 우리 딸이 힘든 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차 마시고 진정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는 남편과의 사이에 7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면서 남편이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해 어쩔 수 없이 딸과 헤어지게 된 겁니다. 아들은 애처로운 마음에 밤을 새면서까지 이 사건의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김변, 기어이 진행하는구나. 옆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던데 어쩌려고 맡은 거야?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데 괜히 힘 빼지 말라고. 계란 수천 개로 바위 한번 깨보려고요. 아들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 여자 사건에 매달렸고 몇 달간 재판을 거쳐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밀린 돈을 다 받아냈고 다른 직원들은 여자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소송 준비를 하면서 여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슈퍼로 와서 일을 도와주던 아들이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 요즘 좋은 일 있나 보네? 좋은 일은 무슨. 아니에요. 민재 얼굴이 완전 폈구만. 이래야 민재가 알아서 잘할 테고. 혹시 너 만나는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빠. 이 맥주 상자 창고에 넣으면 되죠? 어머, 얘가 말 돌리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은 아직 그 여자에게 정식적으로 고백을 못한 상태고 혼자서 감정을 키웠던 겁니다. 저의 말에 용기를 냈던지 순정씨, 이번 일 잘 끝났는데 저희끼리 축하 파티라도 할까요? 네?
그때 변호사님이 케이크 사주셔서 우리 직원들과 잘 나눠 먹었는데 또 파티하자고요? 뭐 거창하게 파티는 아니고요. 이번엔 순정 씨와 밥 한번 먹을까 해서요. 그동안 순정 씨가 잘 도와주셔서 승소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기도 하고. 섣불리 고백을 못하고 말을 얼버무리자 변호사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죠?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아는데요. 변호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옆에서 더 빛내주실 좋은 여자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제 마음이 언젠가부터 순정 씨에게 향하더니 이젠 순정 씨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순정 씨와 평생 같이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전 이혼녀에다가 아이까지 있는 여자예요. 저와 함께하면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순정 씨도 저와 똑같은 마음인가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아들은 여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퇴근길에 슈퍼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들, 왔어? 어머, 옆엔 누구시니? 엄마, 아버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 뵙겠습니다. 이순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운데 우선 여기에 좀 앉으세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가끔 뜬금없을 때가 있어요. 민재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사람은 아가씨가 처음이거든요. 두 분 지금부터 우리 순정 씨한테 질문 폭격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순정 씨는 저보다 3살 적고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임금 체불 소송권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아주 고객이셨군요. 이 녀석 일 핑계로 딴 마음 먹었었구먼. 아가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민재 씨가 두 분께 말 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일찍 아빠가 돌아가시고 과일 노점을 하시며 엄마가 저희 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러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과일을 팔아서 생활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고 20살에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렇게 딸 하나를 낳고 살다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제게 남은 희망은 딸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딸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제가 양육할 여건이 안 된다는 재판 판결로 남편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재 씨는 이런 얘기 부모님께 당분간은 말씀드리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그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많이 놀랐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데요. 보니까 순정 씨 생활력 강하고 현명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라 아들과 결혼할 사람으로 순정 씨를 보니 마음이 달라져요. 저희 부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게 평생 저희 발목을 잡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에겐 그런 아픔 겪지 않게 하려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민재 고생시키지 않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순정 씨와 결혼하면 민재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민재 촉망받는 변호사인데 이혼녀와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민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우리 민재가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의 학력이나 집안, 그런 조건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아픔을 겪은 사람은 제가 싫네요. 엄마, 제가 순정 씨 많이 좋아해요. 이혼한 게 순정 씨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요. 순정 씨와 꼭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허락해주세요. 민재야, 나도 엄마와 같은 마음이란다. 민재 너가 축복받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두 분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고 아들은 여자가 걱정되어서 뒤따라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처음으로 데려왔는데 결혼 반대를 하게 된 게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순정 씨, 죄송해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어릴 때부터 저를 믿어주시고 반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저도 오늘 놀랐어요. 제가 부모님 더 설득시켜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민재 씨. 전 그렇게 얘기하는 민재 씨 부모님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부모님 뜻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 절대 순정 씨와 헤어질 수 없어요. 만일 부모님이 계속 결혼 반대하신다면 인연을 끊어서라도 순정 씨를 선택할 겁니다. 민재 씨,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재 씨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게 행복할까요? 제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민재 씨 사랑하지만 제가 민재 씨 행복한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아요.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며 여자는 아들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들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자가 보이질 않았고 카페 종업원이 와서 종이를 건넵니다. 이거 어떤 여자분이 드리라고 해서요. 종이를 펼쳐보니 민재 씨, 그동안 저 많이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저 많이 힘들었을 때 민재 씨가 옆에 있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민재 씨와 같이 있으면서도 항상 걱정이 앞섰어요. 나 같은 여자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민재 씨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늘 엄습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지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재 씨 많이 사랑했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전 일본으로 가서 미용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제 걱정은 하지 말고 민재 씨 늘 행복하세요. 아들은 편지를 다 읽자마자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을 해지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집으로 뛰어가서 순정 씨 집에 있어요? 문 열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대로 가면 전 어떡하라고요? 아무리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은 없고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했습니다. 그 뒤 아들은 여자의 예전 직장 동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순정 씨와 소송 진행할 때 같이 보셨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때 순정이랑 같이 만나고 오랜만이네요. 저 최근에 순정 씨와 연락한 적 있나요? 혹시 일본에 간다는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아니요. 저도 새 직장 들어가서 바쁘기도 하고 순정이와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몇몇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여자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자가 떠난 충격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던지 휴직계를 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민재가 스스로 아픔을 잘 견뎌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다행히 민재는 슈퍼일을 도우면서 애써 밝은 척 행동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우리한테 왜 결혼 반대했냐고 차라리 원망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혼자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늦은 밤에 베란다에서 여자 사진을 보면서 숨죽여 우는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우리 세 식구 가까운 데 바람 쐬러 갔다 올까? 가게는 어떡하고요? 저 괜찮으니까 두 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물건 정리하고 땀 흘리면 기분이 한결 좋아져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아빠랑 의논해봤는데 우리 첨담동 지점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이 이번에 빠졌거든.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너가 이번 기회에 개업하면 어떻겠니? 제가 아직 그러기엔 경험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너 마음 힘든 것도 좋아질 거야. 우리 집에서 멀지도 않고 잘 생각해봐. 아들은 얼마 후 회사로 복귀했다가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혼자서 사무실을 꾸려나가다 보니 정신없이 바빴고 그러다 보니 점차 그 여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우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저 혹시 좀 멀리까지도 배달이 되나요? 네, 웬만한 거리는 다 배달이 돼요. 어디신데요? 인천 월미도예요. 오늘 회사 단합회가 있어서 음료수, 과자 등 살 게 많은데 직접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물론 배달비는 별도로 계산할게요. 멀지 않네요. 물건 고르시고 도착할 시간 알려주세요. 주문량이 많아서 남편은 휴일이라 쉬고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쉬고 있는데 전화해서 미안. 방금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너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네, 바로 슈퍼로 갈게요. 가게에 도착한 아들은 남편과 주문한 물건들을 트럭에 싣고 트럭에 꽉 차네.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배달한 적은 없었잖아요. 못 간다고 거절하시지. 힘들지 않겠어요? 겸사겸사 돈도 벌고 모처럼 아들하고 드라이브 좀 하려고 그랬지. 물건 내려놓고 월미도에서 조개찜도 먹고 아들과 데이트하려고. 어쩐지. 그래요. 민재도 요즘 사무실 바빠서 맨날 야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 바람 쐬고 오세요.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럼 다음 주 주말에 가게 문 닫고 1박 2일로 우리 여행 갈까요? 제가 여행 코스 제대로 짜볼게요. 정말? 그러고 보니 우리 세 식구 여행 간 게 언제인가 싶네. 가게 하느라 문을 못 닫으니까 민재랑 좋은 추억도 없었네. 그러게요. 이제 제가 부모님 챙겨드려야 되는데 제 앞가름도 잘 못하고 속썩여드려서 죄송해요. 너가 빨리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엄마 아빠는 너무 감사하단다. 늘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아버지 저희 늦어요. 지금 출발해야 돼요. 엄마 금방 배달하고 올게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저녁엔 너 좋아하는 꽃게탕 해놓을게. 저녁에 꽃게탕에 소주 한잔 하면 딱 좋겠네. 남편과 아들이 탄 트럭이 떠나고 그 모습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김지윤 씨, 김민재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요? 많이 다쳤나요? 저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잠그고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슬리퍼를 신은지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새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도착하니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남편과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 멍하니 선 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재가 왜 눈을 안 떠요? 민재야, 엄마야, 눈 좀 떠봐. 여보, 내가 꽃게탕 맛있게 끓여놨는데 얼른 일어나서 먹어야죠.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쩌라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몸을 못 가누는 저를 대신해 동네 사람들 도움으로 장례식은 무사히 치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집은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어요.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혼자서 끼니도 거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문은 닫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매일 울면서 밤을 새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집에 계세요? 초인종을 눌러도 내가 대답이 없자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여니 지점장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강 지점장 왔어? 가게 바쁠 텐데 이렇게 비워도 돼? 사장님 본점에 출근도 안 하시고 저희 지점장 회의도 안 하시고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돼서 제가 대표로 이렇게 온 거예요. 다들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나 괜찮아. 지금 전혀 안 괜찮으세요. 식사도 안 하셨죠? 제가 빨리 뭐라도 차려드릴게요. 얼른 식사부터 하세요. 나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내가 경황이 없어서 전혀 마트 일에 신경을 못 썼는데 곧 복귀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각 지점장들끼리 만나서 회의해서 급한 일은 다 처리하고 운영에 지장 없이 다들 잘하고 있어요. 사장님, 얼른 기운 차리세요. 큰 사장님도 사장님 이러고 있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 민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군 마트인데.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어딜 가나 민재 아빠랑 민재가 생각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일수록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5년 전에 저희 남편 교통사고로 잃고 아이세 때리고 마트 캐셔로 일할 때 사장님이 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애들 생각하면서 기운 내라면서 애들 학원비도 챙겨주시고 보너스도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러다 지점장까지 저 빨리 승진시켜 주신 거잖아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땐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 보면 눈물만 났거든요. 그렇게 나 힘들 때 사장님이 제 손 잡아주셔서 저희 가족 이런 행복 누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저를 살려주신 사장님이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강지점장, 아니지, 경희야.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후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취미생활로 배드민턴, 등산도 다시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렇게 하면 아픔이 잊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극복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같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되는 기일날 저도 같이 가려고 두 사람이 있는 납골당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여자와 아이가 납골당에 먼저 와 있는데 할머니가 이 아저씨 엄마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세요? 고개를 돌린 여자는 제가 결혼을 반대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당황하면서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뵐 줄 몰랐는데. 그만 가볼게요. 순정 씨, 잠깐만요. 나 안 피해도 돼요. 우리 민재 보러 온 거잖아요. 천천히 보고 가세요. 민재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민재 씨와 헤어지고 일본에 미용 공부하러 갔다가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예전 직장 동료가 알려주었어요. 민재 씨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땐 경황이 없어서. 그래도 민재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나 많이 원망 안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해요. 저라도 반대했을 거예요. 힘들게 공부시킨 번듯한 아들이 이혼녀와 결혼한다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헤아리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두 분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마음 잡고 가정 꾸린 거 보니 보기 좋네요. 아,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가 엄마랑 많이 친했대요. 그래, 맞아. 우리 공주님은 몇 살이니? 3살요. 이름은 김세롬이에요. 아유, 말도 어쩜 이렇게 잘하니? 아이를 보며 웃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식사 거르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순정 씨, 나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 그때 그런 거 너무 미안해서 순정 씨한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게... 여자가 얼버무리며 대답을 안 하자 아이가 엄마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며칠 후 주말에 전 여자와 아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세롬이 왔구나. 순정 씨도 어서 와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제가 맨날 가게만 하다가 요리 솜씨는 좀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많이 먹어요. 세롬아, 여기 세롬이 좋아하는 돈가스 있으니까 많이 먹어. 저 꽃게탕 좋아해요. 아이가 꽃게탕을 좋아한다며 맛있게 먹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민재가 꽃게탕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유, 내가 주책스럽게. 순정 씨 남편은 뭐 하는 분이세요? 어머니, 사실 세롬이 민재 씨 아이예요. 민재 아이라고? 아니 세상에, 민재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민재 씨와 헤어지고 일본에 가서 임신한 걸 알았어요. 민재 씨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우리 세롬이 키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여자를 말아 안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제가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민재 씨한테 우리 세롬이 보여줬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세롬이가 내 손주라니. 꿈만 같구나. 그러고 보니 아이의 이목구비가 아들과 닮았더라고요. 세상 끝에서 전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일본에서 미용사로 일했던 며느리는 제 건물에 미용실을 차려줬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연일 손님들이 밀려왔고 전 다시 마트 일에 전념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손주 웃는 모습만 봐도 없던 힘도 생길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날 납골당에서 며느리와 손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찾은 제2의 인생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